첫 번째 시그널은 개딸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엔 희망이 없다면서 민주당을 전격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3일에 탈당 선언하셨으니까 지금 오늘로 며칠 뭐 한 4일 정도? 예. 일요일에 하셨으니까요. 네. 좀 어떠세요? 당을 떠나서 좀 소회가 남다르실 것 이렇게 같은데. 행사장 가면 그 전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예. 이상민 국회의원 뭐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네. 지금은 무소속. 무소속. 그냥 그게 국회의원이죠. 낫습니다. 뭐. 예. 그래서 뭐 무소속이 소속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그냥 국회의원 이상민 그냥 하면 될 국회의원. 걸. 예. 네. 근데 하여간 뭐 환경이 제가 한 번도 무소속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생소하고 낯설고 또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뭐 외롭기도 하고 예. 뭐 아직은 추울 것 같. 날씨만 춥지 뭐 네. 마음속은 덜 추운데 그러나 이제 제가 그때 탈당문에 썼듯이 네. 그 안타까움, 아쉬움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5선에 이르도록 그 10여 년, 뭐 20년 가까이 있었던 당을 떠나는 입장에서는 깊은 아쉬움 또 안타까움 예. 뭐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애써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애써. 예. 심정이 좀 복잡하신 것 같은데 뭐 12월 초에 결정할 거다 그 말씀을 지키셨어요. 뭔가 탈당을 하는 네. 전격 결정을 내리셨고 지금 이제 앞으로 또 궁금한 것은 그래서 의원님이 다음 행보가 뭘까 이런 건데 사실 선택지를 여러 개 말씀해 주신 게 있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좀 기운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뭐 그건 국민의힘으로 가실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다 제가 보니까.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는데요. 지금도 의지를 갖고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섣불리 판단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제가 뭐 초재선만 돼도 조금 쉽게 하고 섣부르게 해도 그 뭐 시행착오가 이렇게 거둬들일 수는 있겠지만 네. 제가 5선 국회의원 아닙니까? 저도 이제 제 정치 생활에 완결을 져야 될 그런 입장이고 예. 그런데 지금 섣불리 했다가 막판에 그냥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 치열하게 네. 올곧게 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판단이 되면 안 되니까 상황을 지켜보면서 숙고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또 말씀도 들으면서 그러나 시한을 또 마냥 미룰 수는 없죠. 네. 예, 그래서 또 미적미적하는 모습 또한 보기 싫은 모습이기 때문에 나름 하여튼 적절한 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결단을 원래는 12월 초에 뭔가 결단하겠다라고 하셨고 거취를 결정하는 건 그럼 시점을 좀 정해두신 게 있을까요? 그건 아직 안 정하려고 합니다. 안 정하려고. 그거 예. 막상 또 언제까지 한다 그러면은 네. 그거에 막 압박감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네. 쌓이더라고. 이게 조금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막 여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촉박하지만 그러나 이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숙고하면서 좀 말씀들 들으면서 좀 결정을 하겠다. 예. 지금 보니까 의원님 탈당 이후에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큰 움직임이 없었던 이낙연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셨거든요. 뭐 탈당 선언하신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랑도 통화를 하신 거죠? 제가 그 전에는 안 했고요. 일부러. 예. 네. 왜냐하면 또 뭐 저는 뭐 다 아시지만 어느 계보도 아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어느 특정 어떤 분하고 말씀 나누면 뭐 사전에 어떻게 했다. 또 막 정치권에서는 뭐 있지도 않은 얘기 막 꾸며서 내고 막 예. 곡해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낙연 전 대표한테도 괜히 부담 지울 수 있고 그래서 사전에는 뭐 얘기한 적도 없고요. 일부러 전화를 안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탈당 선언을 하고 그 일요일 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언론에 이렇게 나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전화를 드렸죠. 어떤 아무래도 조언을 저 좀- 당내 예. 대선배신데 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랬더니 아유 뭐 고민 많았겠다. 그거 다 충분히 알고 있고 네. 하여튼 조금 더 뭐 그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예, 저 알겠습니다. 조만간 한번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번
만나시죠? 뭐 그렇습니다. 두 분 아직 만나신 건 예. 아닌 거죠? 예. 보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연일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에서는 일단 그러다 보니 출당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왔어요. 막 2만 명 넘게 서명을 했다가 뭐 지금은 삭제된 상태라고는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좀 떠날 결심을 좀 할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예. 제가 탈당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네. 이재명 사당, 네. 개딸당을 탈당한 겁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이 지금의 그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으로서의 그런 어떤 성격이나 역할을 완전히 그 망가져 버렸다. 그러니까 제가 예. 오죽하면 뜯어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사당, 개딸당을 와 결별을 하는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뭐 부분 수리하거나 개보수하거나 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제 역할을 다시 복원한다는 건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한테만 지금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한국 정치에 더불어민주당이 제 1당이잖아요. 예. 이 당이 망가지고 왜곡되고 굴절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악영향이 한국 정치 전체에 그 검은 목구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하는 인물이 이재명 대표이고 네. 또 개딸들입니다. 예. 그래 이미 이재명 대표 혼자 뭐 저 더불어민주당을 이재명 사당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보다 더 문제는 이재명 대표한테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나 네. 사법 리스크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패 역할만 급급해야 하는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 과실만 따먹으려 하는 맹종 세력들 네. 그리고 그를 무조건 이렇게 엄호하고 비호하고 방패 역할하는 개딸들 뭐 사리 분간 없이 분별력 없이 뭐 이런 세력들이 합성돼서 오늘의 더불어민주당이 개딸당과 그 이재명 사당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한국 민주주의, 한국 정치의 그 온전한 그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결심을 해야 된다. 결심을 해야 된다. 예,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단 의원님이 결단하게 되신 계기이기도 하고, 이낙연 전 대표나 지금 뭔가 당 이대로는 안 된다는 세력도 그럼 결심을 좀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라도 좀 아무래도 들리는데요. 이제 예.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또 저하고 뜻을같이 했던 원칙과 상식 모임의 그 몇몇 의원들도 그렇고 또 당을 걱정하는 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이름을 더불어민주당을 갖고 있는 네. 민주당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정당이 망가졌지만 이거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서 또 새로운 당을 만드느냐 민주당을 복원하느냐 이 결심하기가 쉬운지는 않죠. 뭐 오래 왜냐하면 지켜온 민주당이니까. 미련도 남아 있고 예. 그러나 저는 네. 그 미련은 부질없다. 부질없는 미련을 붙잡고 자꾸 매달리면 시간만 낭비하고 이 영향이 더 악독하게 네. 한국 정치에 영향을 주고 또 이재명 사당 그다음에 개딸당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더 광고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예. 네. 지난 그 이재명 대표 영장 심사에서 영장 기각되고 그다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되니까 뭐 기세가 더 등등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선거구제도 보십시오. 약속을 수없이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 준영동형 비례대도 다 뒤집고 네. 과거로 병립형으로 가겠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걸 내놓고 아니 뭐 멋있는 패배는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기를 뭐 그냥 마구잡이로 이재명 대표 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멋있는 승부가 왜 꼭 패배해야 됩니까? 멋있게 지면 멋있게,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예, 말 멋있게 왜 하시는데. 진다고 얘기를 하고 왜 그렇게 그 논리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서 윽박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지 않으려면 더러운 승리라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더러운 승리하면 안 되죠.
저 잠깐 듣다가 궁금한 게 또 생각이 났는데 개딸당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나온 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내가 오래 몸담았던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한 당을 나온 거다 하셨는데 원래 이제 그 개딸들이 의원님 보면 빨리 나가라 했었잖아요. 실제로 나가니까 반응이 좀 어떻든가요? 아니 왜 나갔냐고 그래요. 사무실에서도 막 전화 와서 이젠 왜 나갔냐 그래요? 저한테도 문자 와가지고 예. 아니 그렇게 민주당을 헌신짝 버리듯이 그 버리냐 네. 또는 뭐 그 친명계 의원들도 아니 뭐 보도 통해서 들으셨지만 당과 동지를 버리고 국회의장을 욕심내서 갔냐 예. 뭐 하여튼 별 얘기 다 합니다. 아니 거기서 5선씩 했는데 어떻게 민주당을 버리고 왔느냐. 저보고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나가라고 빨리 하다 나가라. 이제 왜 나가냐 그래요? 네, 국힘에 나가라. 제가 국힘 가면 그 뜻대로 했는데 네. 왜 갔냐 이러겠죠. 그러겠죠. 배신자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떤 저 의원은 친명리도 아닌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공천 받으려고 저 허덕이는 마음에 예. 그런 친명 저 호소인이요. 헛소리를 예. 했을 것이다. 네. 한 거로 생각되는데 예. 제가 국회의장 되려고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장 되려고 하면 지금 상황으로 볼 땐 제1당인 민주당에서 조용히 이재명 대표와 친하게 지내면서 네. 있는 게 온실 속에 있는 순탄한 길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택하는 건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데. 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장의 욕심을 진짜 국회의장 저 되고 싶어요. 근데 국회의장 되는 게 뭐 잘못된 건가요? 그렇죠. 제가 오래 하시는 제가 되면 제가 의원님이시고, 지금 예. 현재 5선이고 또 한 번 더 되면 6선이고 그러면 국회의장 후보군에 올라갑니다. 네. 국회의장 돼서 국회 개혁하고 국회의원들 누리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 특권들 다 폐지시키고 예. 예. 불체포 또 특권 이런 거. 예. 네. 그렇죠. 부채포 특권 그렇고 다음에 개헌하고 대통령 권한 집중돼 있는 거 또 이렇게 분권으로 해서 좀 합리적인 권한 제종이 돼서 네. 견제와 균형을 되도록 하고 뭐 이런 것들에 제가 역할을 좀 크게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칭해서 국회의 수장으로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하고 싶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걸 정치적 저의 목표고 꿈인데 그게 뭐 그걸 하려는 것이 개인 영달 그럼 개인 영달을 국회의원 하려는 거 개인 영달 뭐 때문에 국회의원 하는 겁니까? 그거는 개인 영달도 있죠. 예. 그 개인의 출세적인 욕구도 있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공적인 가치와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공인 의식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참으로 보람 있고 성과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원칙과 상식에서도 뭔가 그 계속 목소리를 내고 그 뭐 세미나도 계속 열고 그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 당 나오고 나서 원칙과 상식에 계신 의원님들이랑도 좀 소통을 계속 하고 계세요? 네. 이원욱 의원도 통화도 예. 했고 네. 조홍천 의원하고 통화했고 뭐 윤영찬 김종민 의원은 아직 통화를 못했어요. 근데 그 뭔가 그 결단하는 속도에 있어서의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분들은 그럼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글쎄요. 내부에서 당을 바꾸겠다는 걸로 보이긴 해서요. 아무래도 이제 고민이 많겠죠. 이제 예. 저와 당에 대한 문제점 또 이런 상도는 뭐 거의 같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당을 뜯어고칠 수가 있냐 없냐라는 점에 저는 이미 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뜯어고칠 수가 없다. 이미 이재명 사당 됐고 그다음에 개딸당으로 돼버렸고 변질돼 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종전의 민주당은 날아가 버렸다. 민주당을 복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 원칙과 상식에 계신 의원들은 고민이 깊죠. 네. 그래서 보다 좀 당에 대한 미련이 있고 당을 좀 더 뜯어 고쳐 볼까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과 더불어민주당 뭐 개딸당 네. 뭐 이재명 사당과 결별한 거고 그분들은 지금 조금 더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시한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12월 중순인가 12월 12월 하순까지. 중순으로 예. 정해놓았죠. 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저기를 보이실지는 좀 지켜봐야죠.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는 일단 의원님 탈당 소식으로 계속 시끄러운데 아까 뭐 의장
노려서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응천 의원이 원칙과 상식 모임을 하고 계시니까 의원님을 향한 친명계 비난을 좀 반박했어요. 그런 식의 뭐 비판을 하는 것이 약간 더 글로리 그 드라마의 학폭 가담자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걸 가지고 또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 옹호자다 이러면서 약간 설전이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 네. 한 사람이 탈당했냐 안 했냐가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문제는 5선이나 된 국회의원이 왜 이상민이 아니라 누구라도 네. 지금 드러난 실제하는 현실은 5선이나 된 국회의원이 그 당에 있질 않고 견디지 못하고 오죽하면 그 당과 결별하고 나갔나. 예. 이걸 보시면 그 본질이 뭔지를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상민이 5선식 돼 가지고 야 5선식 돼서 왜 나가냐 이렇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5선씩이나 됐는데 오죽하면 나갔을까 왜 그걸 보고 뭐가 문제인지를 거울을 보고 해야 그게 본질을 대면해서 어떻게 뜯어고칠 건지 말 네. 건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 뭐 막 인신공격하듯이 물어뜯듯이 그렇게 하면 예의도 없고 네. 그게 참 인심이 흉악하죠. 같이 한 밥손 먹고 있던 사람인데 네. 저는 줄곧 제 얘기가 이재명 사당 개딸당이 갑자기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 하셨죠. 작년부터 계속 줄곧 해왔어요. 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만이라도 물러나라고 내가 주장했고 내가 뭐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어떻다라는 얘기 한 적 없어요. 네. 저는 아마 대부분의 국민처럼 이재명 대표를 의심합니다. 강하게 의심해요. 어떻게 의심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둘러싼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예. 성남시장이었고 경기도지사였던 분이 그 주위에 있는 분들 20여 명이 구속됐어요. 네. 그리고 4명인가 5명이 의문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그게 지금 평범한 일상적인 일인가요? 그러면은 성남시장이었고 경기도지사였던 분 관련된 주변의 일들이 그런 불행할 일들이 생겼고 하면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아무런 무관하고 모르는 일이고 완전히 뭐 저 성북구 섬의 독도 같은 데 가서 그 뭐 때도 안 묻히고 있었던 일인가요? 예.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뭔가 있었을 것이다. 증거는 못 되지만라고 강하게 의심을 해요. 증거는 못 되지만 네. 이게 아마 국민적 상식일 겁니다. 그러면 그 억울함을 피하려면 그렇지 않다는 걸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죠. 예. 그래도 그래야 누명을 벗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나 뭐 개딸들은 이게 다 수사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재판은 이번에 김용씨 유죄 판결 나고 5년 저 선고받은 건 뭡니까? 예. 거기 유동규 씨 그 재판의 핵심은 유동규 씨의 증언이 네. 진술이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신빙성 문제였잖아요. 예. 그 재판부에서 거의 다 믿었잖아요. 그런 그러면 거죠. 그래서 유죄 판결 나왔잖아요. 인정이 된 거죠. 이재명 대표의 그런 사법 재판들도 그 백현동이니 대장동 건이니 유동규 씨가 핵심 증인일 겁니다. 그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 여하에 따라서 네. 유무죄가 달라질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은 그림자, 불행의 그늘이 드리워질 거라는 예감이 안 되나요? 그러면 그 억울한 거 풀려면 거기에 집중해서 해야죠. 당까지 들여대가지고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법률적으로 누명을 벗어야 될 일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의 의원들을 동원해서 당 개딸들을 동원해서 장애 집회하고 막 저 국회 일정도 막 그런 식으로 예. 대응을 하고 네. 방패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벗어지나요? 그렇게 해서 몇 년 후에 있을 대선까지 끌고 가가지고 대선만 이겨버리면 되겠다. 네. 그러면 그 사이에 한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익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막 시계태엽처럼 망가져도 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양심이 있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국회의원으로서 이 당 저 당 할다 뭐 어느 진영에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태는. 예. 지금 민주당 일단 뭐 고쳐 쓰지 못할 상태다라고 진단을 하셔서 이제 당을 떠나신 건데 그러면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셨는데요.
당이 뭐 회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회생하려면 좀 써야 되는 방법 남아 있는 방법이 참 없어요. 누워서 침 뱉기인데요. 예. 저 자신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도 책임이 있죠. 당을 그 지경 만드는데 저도 저 작년에 선관위원장이어서 네. 그렇게 저기 대선 후보 정하는데 이재명 후보를 하는데 뭐 제가 뭐 도와준 건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저도 역할을 공적 역할을 했던 것이고 예. 또 오선식 때에서 그런 사태를 정치적으로 막지를 못하고 이렇게 지경에 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으니까 뭐 누워서 침 맺히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뭐 아닌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긴 건 기고 더 이상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진단은 끝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까 초반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 뭔가 결심이 쓰진 않았다라고는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신당이 뭐 만들어질 움직임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뭐 속도가 나진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원님이 국민의힘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좀 하도 뭐 저기 예. 저 연락이 많이 나가라. 와요. 네. 뭐 수박이다 뭐 단 하나의 총알이 있으면 처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뭐 거의 뭐 방송에 인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살벌한 아주 쌍스러운 그런 쌍스러운 게 아니라 뭐 아주 그냥 쌍이죠 그냥 예. 아주 그런 욕설과 모욕을 듣다가 네. 뭐 이렇게 저 따뜻하게 대해주겠다는 분들을 만나니까 너무 환영하잖아요. 그죠? 반갑죠. 네. 아니 사람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네. 강아지들도 쓰다듬어 주면은 그 꼬리 흔듭니다. 예. 사람인데 뭐 그 사람의 네. 마음 감정이 있는데 왜 그런 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정치적 이제 저의 그런 가치와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펼쳐나가야 되는 터전 네. 또 그런 것 또 정치적 뜻을 펼쳐 나가는데 어디가 최적화된 것인가를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좀 심사숙고하고 숙고를 할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연락은 많이 오시죠? 아 근데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안 방송 오니까? 통해서만 들었어요. 그 왜 연락이 안 올까요? 제가 좀 그분들도 예. 그냥 하는 얘기인가? 알아볼게요. 그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당장 이제 뭔가 결단을 하신 분을 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죠. 의원님의 결단 예. 자체가 좀 이제 폄훼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아는데 또 뭐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저도 뭐 그걸 봐서 어떻다라고 할 입장도 못 되고 네. 또 그분들도 또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인데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만 이제 방송 아니 공적으로 외부에 이제 언론에다가 말씀하실 때 네. 그런 같은 뭐 따뜻한 말들을 하는 걸 보고 저희 지역에도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오셔가지고 네. 저 이렇게 저 탈당 환영한다. 국민의힘 와라. 뭐 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예. 저희 지역에서 국민의힘으로 와라라는 분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입니다. 네. 국민의힘으로 가라라는 분들은 개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하여튼 국민의힘 다 추천은 받고 계시네요. 예.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추천을. 근데 지금 보니까 지역구를 좀 보면 대전 유성 같은 경우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대전에서는 민주당세가 가장 강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갔을 때 어떤 좀 당 때문에 못 그런 찍는 게 기준에서 있지 보면 않습니까? 예. 저한테는 험지죠. 그죠? 네. 뭐 만약에 제가 국민의힘 간다고 한다면 예. 지금까지 제가 2004년도부터 열린우당 때부터 재선 때 공천 떨어져서 예. 저 자유선진당 갔다가 다시 민주당 복당한 거 말고는 네. 그걸 이제 사람들이 첫째라고 하는데 뭐 첫째라는 소리 들어도 좋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지만 예. 공천이 떨어져서 어떤 분들은 양지를 쫓아서 갔다고 하는데 네. 열린우리당도 당신은 JP 자민련이 꽉 잡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네. 열린우리당은 신생정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선 때 그 자유선진당으로 갔을 때도 자유선진당은 그 신생정당이었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니까 대전하고 충남에서 네. 대거 자유선진당 후보들이 당선돼서 예. 뭐 양지가 된 거지 제가 갈 때만 해도 양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시 민주당 올 때도 민주당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네. 그때 뭐 그 80여 석밖에 안 돼가지고 뭐 워낙 일당하고 그 민주당하고 차이가 크고 네. 핍박을 당할 때였죠. 그렇지만 저 민주당에서 와달라 하고 저도 가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온 것이고 그래서 지금 5선까지 이르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민주당 제가 제 지역구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제 지역만 대전에서 다 국민으로 이겼죠? 넘어갔는데 예. 네. 저희 지역만 시의원도 2분 다 되고 뭐 구청장 선거에서도 네. 앞서고 뭐 이래서 저희 지역을 이제 민주당 텃밭이다 그러는데 어쨌든 뭐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제가 국민의힘 간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있는 게 훨씬 낫죠. 온실이고 네. 민주당 국민으로 간다면 진짜 험지로 가는 거죠. 양지로 가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패널 분들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시고 이상민은 될 곳만 찾아다닌다. 근데 될 곳만 예. 가니까 됐지. 네. 가기 가서- 전부터 제가 무슨 가서 된 거지, 미리 뭐. 통찰력 네. 있고 예견력이 있어서 예. 된 건 아니었죠. 다 어려운 열린우당 신생정당이었고 네. 자유선주당 신생정당이었고 예. 민주당 어려울 때였고 뭐 그랬습니다. 지금 좀 시간이 좀 길게 지났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워낙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었고 네.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기를 반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에서 병립형 회기로 가닥을 좀 잡은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뭐 모든 대선 공약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 말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대선 공약 막 지켜도 되는 거 다 지키는 거 아니지 않냐 이 얘기를 예. 감히 못 하잖아요. 그전 같으면 뒤에선 하잖아요. 못 뒤에선. 지키라도 네. 못 지키라도 네. 미안해하면서 사실 변명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대선 공약 다 지켜야 돼요? 뭐 이런 식의 뻔뻔하죠. 뭐 우스갯소리라고는 했습니다만. 후한무치. 네. 지금 예. 민주당 내에서 다 지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에 있는 친명들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왜냐? 예. 이재명 짐작컨대 이재명 대표의 공천권 20여 명의 이재명 사람들을 친명계를 집어넣기 위한 그런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헌시장처럼 국민과 약속을 뒤집는 겁니다. 지난번 불체포 특권도 그랬고 예. 이번에도 그랬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과 이재명 주변에 있는 친명계들 예. 아주 후한무치죠. 좀 뻔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당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다당제 지키기 위해서 지금 더 큰 약속을 어기고 있는 건 뭐냐? 두 당이 소속모구제 다당제 네. 양당제를 폐지하고 좀 더 다채로운 다양한 정당이 출연을 하기 위해서 소속모구제를 폐지한다고 그랬어요. 지역구의 소속모구제를 폐지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는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렇죠. 예. 다음에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둘 다 없던 일로 하고 소속모구제를 고수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300석 중에 40여 석을 소속모구제를 그대로 약속을 뒤에 유지했어요. 엎은 겁니다. 네. 지금 지금 남은 거 40여 석 가지고 네. 그 중에 준연동형을 하느냐 병립형으로 하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 벌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을 왜 안 지키냐 양심 세력이라고 하는 그 의원들조차도 지역구에 소속모구제 폐지한 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시민단체라는 분들, 예. 민주당의 친화적인 시민단체라는 분들 왜 소속모구제 폐지한 건 아무 소리도 안 하나요? 이미 뻔뻔하게 약속을 소속모구제를 폐지하는 거를 뒤집고 소속모구제를 고수하기로 양당이 이해관계가 딱 맞았고 남은 비례대표조차도 과거로 병립형으로 가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맞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선거제 얘기했더니 또 열띠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다음 결집이 좀 서실 만한 시점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예. 의원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